살아가는데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단연 돈. 누군가에겐 목숨과도 같다고 할 정도인데 각 MBTI별로 돈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당연히 너무 좋지. 헉! 일단 너무 좋은데 비밀로 해야지. 그럼 일단은 퇴사하고 퇴사하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죠. 일산에 아파트를 하나 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는 일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다. 일단 저축한다. 저축한 다음에는 부동산 정보를 알아볼 것 같다. 건물을 사야죠. 집을 사고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얻으면서 살 것이다. 이미 계획이 다 있어요.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짓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대충 다 각을 세워놨습니다. 벌써요? 네, 지난주에도 세웠어요. 친구 관계에서 약간 돈으로 얽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얼마? 그래도 있는 돈 친한 친구라면 다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다 쓰게? 그게 이상한 나쁜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친구를 말려야 되잖아요. 언제쯤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서류를 확실하게 남길 것 같아. 친한 친구라면 요새 힘든 일 있니? 그래. 빌려줄게. 계좌번호 보내줘. 10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00만 원이 없어서 저는 거절. 저는 10만 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실수했다고? 에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은행에 연락을 해야죠. 돈 돌려달라고. 망했다. 어떻게 하지? 은행에 전화할 것 같아요. 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낼 것 같아. 어떻게든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 돈을 잘못 보낼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럴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은 일단 은행에 연락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돈 잘못 보내면 대부분 은행에 일단 은행에 연락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은행에 전화부터 한다는데 이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우선 은행에 전화해서 반환 신청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은행이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서 잘못 준 돈 돌려줘 하는데 여기서 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등록한 고객 정보에 기초해서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고객이 최신화된 고객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잉? 그럼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걱정 마세요.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그 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몇십 몇백이나 하는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죠? 급하게 제가 송금할 일이 있었어요. 일반 휴대폰 번호로 계좌번호로 되니까 끝에 두 자리를 원래는 5367인데 5376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분도 성이 김씨여가지고 김만 보고 그냥 제가 급하게 송금하다 보니까 제가 외국인 직원이 한 명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 잠시 자기 지인한테 그 사람도 외국인이었어요. 돈 좀 송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직원이 월급이 안 들어왔대요. 다시 또 그 사람한테 또 입금을 한 거예요. 최근 송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돼 있는 입금자 명만 그냥 보고 제가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외에도 손가락이 두꺼워서, 동명이인, 술 먹고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서 등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차고 송금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땡땡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가 확대되고 송금 절차나 방식이 간소화된 것도 한몫했대요. 실제로 작년만 해도 차고 송금 발생 건수만 23만 건, 총 금액은 무려 7,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가 혹은 내 절친이 우리 엄마가 돈 잘못 보내고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랩이 만에 하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초간단 해결 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조금 아까 은행선에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계좌 번호가 휴대폰 번호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화를 했어요. 신호는 갔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끝내 안 됐어요. 그걸 받아볼 테면 받아봐라. 나는 못 돌려준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데요. 듣기만 해도 골치 아파지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서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된 특별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일명 차고송금 반환지원제도. 간단히 말해서 잘못 송금한 내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되찾아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은 원래 5만 원 이상부터 1천만 원 이하까지였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한도가 5천만 원까지 확대됐다고 해요. 예금보험공사는 내용 증명을 수취인한테 발송을 해서 차고 송금된 돈이 있으니 자진하여 반환해 주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을 해서 반환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평균 2개월의 시간과 차고 송금액의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돈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대신 차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내가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일단 이럴 땐 가만히 냅두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수취인은 송금인에게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차고 송금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금융회사에서 반환 요청 연락이 오면 그때 돌려주면 된다고 해요. 7월 6일부로 어느덧 2년이 되었다는 이 제도. 지금까지 6천여 명에게 80억 넘는 돈을 되찾아 주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게끔 앞으로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래요. 물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참 다행이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차고 송금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랩이 꿀팁 아닌 꿀팁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송금하기 전에 딱 3초만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최근 이체 목록과 자동이체 등은 주기적으로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술 마시는 송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힘들게 번 내 돈 한순간에 잃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 들이자고요. 이 영상을 제작한 서현주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